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책에서 배웠던 내용을 전부 다 적용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13단원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대로 타이핑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셔도 돼요. 해보셔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이라는 클래스랑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 관리를 이제 하는 프로젝트인데 책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코드를 조금 몇 바꿔봤어요. 여기 아이 리프레시 이런 거는 없는데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아이 리프레시라고 인터페이스 넣어서 어 이제 뭐 폼 1, 2, 3라는 이 클래스 안에 폼 1, 2, 3라는 이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 리프레시 인터페이스를 추가해봤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추가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책을 추가하고, 뭐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책 추가, 수정, 삭제하고, 그리고 뭐 이제 사용자 추가, 수정, 삭제해서 빌리고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체된 게 있다면 연체됐다고 알려주고,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안에 반납해야 되는데, 뭐 한 1년이 돼도 반납 안 했다. 그럼 이제 연체 고객이잖아요. 연체 고객이 한 명 있다. 연체된 도서가 한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는 거,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자체는 책이랑 똑같은데 코드를 지금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어요. 바꿔서. 사실 진짜 빡세게 하려면요. 진짜 빡세게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디 회사나 기업에다가 포트폴리오 올릴 그걸 하려면요. 요렇게 이름도 다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런 클래스명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라벨이죠, 라벨. 이런 라벨이랑 그룹박스 이름도 이렇게 다 바꿔줘야지 예뻐요.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도서관리 화면 이런 것도 썼죠.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텍스트에다가 여기 이게 폼의 텍스트에다가 도서관리 화면 썼고 북폼이라고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는 안 하고 일단은 폼 1, 폼 2 이렇게 그대로 할 거고 대신에 주차 관리, 그 DB 연동하는 거 할 때는 이름 또 이게 예쁘게 붙여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껍데기를 만들었고 이제 그 책을 빌리거나 책 정보를 불러오는데 필요한 거는 다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못 오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공유 폴더에 DJ리에 DJ C샵에 요거 북 매니저 있죠. 요거 이 폴더를 복사해서 본인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SLN 더블 클릭해서 켜시면 돼요. 솔루션 파일이죠. 더블 클릭해서 켜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뭐 북 클래스 안에는 이제 책의 ISBN 일종의 고유 번호죠. 기본 키가 되는 기본 키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요. 기본 키에 해당하는 값이고 책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이름, 책 제목이죠. 그 다음에 그 책 빌린 사람, 그 사람의 아이디, 그 사람의 이름. 그 빌린 사람의 이름만 하면 되는데 빌린 사람의 아이디까지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디가 1번인데 이동준인 사람, 아이디가 만약에 2번인데 또 이동준인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정보로 같이 구분합니다. 물론 뭐 아이디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긴 한데,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보기가 힘들겠죠.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책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언제 빌렸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게 북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회원 정보죠. 회원 정보. 회원 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매니저.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책을 빌리거나 뭐 반납하거나 추가 수정 삭제, 회원 추가 수정 삭제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을요, 폼 1 안에서 하고, 폼 2 안에서 하고, 폼 3 안에서 내가 코드를 직접 하나하나 다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코드가 무조건 중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우리 자바에서 했던 MVC랑 비슷한 구조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었어요. MVC랑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얘를 V로 할까요?
M, VC. 그래서 뷰는 여기 폼 1, 2, 3. 얘가 이제 뷰가 되는 거고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모델 M은 유저랑 북 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C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처리하고 데이터 매니저에서는 이 모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 접근을 하죠. 뭐 당연히 뭐 모델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처리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JSP나 스프링에서 했던 MVC 패턴이랑 거의 똑같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 그 책에 있는 내용이랑 다르게 상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수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오타 방지입니다. 오타 방지. 예를 들자면은 요런 그 코드 있잖아요. 그 책에 세이브 코드 이런 거 보면요. 뭐 이런 거를 뭐 하나하나 다 타이핑한단 말이에요. 뭐 ISBN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구나. 뭐 북점 ISBN 더하기 ISBN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이거 오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오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오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머리를 제가 굴렸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이제 메서드를 3개 만들었어요. 일단 요거 2개 메서드는 그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메서드고요. 이 make 태그가 뭐냐면 태그 만들어주는 메서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매니저에 대해서 정적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 정적 생성자라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PPT를 보면서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때도 아마 뭐 도서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요거 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 생성자를 쓰게 되면요. 얘는 단 한 번만 호출하는 거야. 단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뭐 생성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형태들. 퍼블릭, 뭐 스튜던트. 뭐 이런 애들은 뭐 수십 번 호출되죠. 여러 번 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딱 한 번만 호출하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언제 호출이 되냐면 호출되는 시점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프로그램 딱 시작해서 홈원 시작해서 리프레시 스크린 메서드 호출하고 여기서 데이터 매니저 점북 하죠. 그때 데이터 매니저에 처음 딱 접근하는 그때 한 번만 호출해요. 아니면 만약에 이런 코드가 없었다면 뭐 이런 거. 이 데이터 매니저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인스턴스 만들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데이터 매니저라는 이 코드가 딱 이제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컴파일러한테 이제 잡힌 거잖아요. 컴파일러 딱 잡힌 거죠. 그때 이제 딱 한 번만 호출하는 게 뭐다? 정적 생성자라는 거예요. 스태틱이 붙은 거. 그래서 뭐 데이터 매니저 가지고 뭐 뉴 데이터 매니저 이렇게 인스턴스로 호출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인스턴스를 호출했을 때 아니면은 최초로 이 데이터 매니저라는 녀석을 만났을 때 딱 이 녀석을 딱 만났을 때 딱 한 번만 호출되는 게 로드다. 근데 로드가 지금 뭐 하느냐? 로드가 뭐냐면 D 파일 이거죠. books.xml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읽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 어딘지 보려면 이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 폴더 열기 눌러서 지금 설명하는 타임이에요. 지금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타임이에요. 예. 여기서 디버그 가서 보면은 여기 books.xml, users.xml이 있을 거예요. 수업 따라하신 분들은. 음.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요 XML을 보는 거예요. XML을. XML을 봅니다.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참고로 이제 XML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잠시만요. XML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HTML 태그랑 좀 유사하게 생긴 건데 HTML 태그랑 좀 유사하게 생긴 건데 이렇게 태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거를 XML이라고 합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예요. 마크업 랭귀지. XML. 그래서 HTML이랑 형식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 화면을 뿌리는 용도가 아니고 데이터 저장하고 표현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 형태로 데이터 저장하고 있고
지금 얘는 이제 이 body라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음. body라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뭐 얘는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뭐 데이터라는 클래스라고 봐도 돼요. 퍼블릭 데이터. 그래서 뭐 퍼블릭 스트링, hour, get set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XML이라고 해요. XML.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서 관리 그거 프로그램을 XML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로 했어요. 하나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인데 뭐 이런 식으로 북스 안에 북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스라는 그 리스트 안에 북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북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저스라는 리스트 안에 유저들이 여러 명 있는 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려고 XML 형식을 지금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자, 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파일이 없어요. 없으면 트라이 캐치해서 세이브로 빠집니다. 그래서 세이브에서 뭐 하냐면, write all text라는 걸 써서 파일을 만들어요. 어떤 파일? books.xml, users.xml을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가 뭔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되면은 파일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 로드 다시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또 익셉션 걸리고 세이브 로드 무한 반복하면서 이제 메모리가 터지죠. 스택 영역의 메모리가 터지게 되면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에러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봤을 때는 그런 에러가 없었어요. 다들 제대로 따라 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없다. 파일이 없으면은 여기 세이브로 갑니다. 세이브로 가서 여기 books.xml, books.output 안에 여기 books라는 문자를 적고 얘는 이제 그 줄바꿈이죠. 줄바꿈. 그리고 얘는 탭, 들여쓰기 이렇게 북 써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줄바꿈. environment uline도 줄바꿈이에요. 역슬래시 n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쓰기 두 번 해주고 들여쓰기 두 번 해주고 요 ISBN 가지고 ISBN 요거 가지고 이제 태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개면서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ISBN은 그냥 이 문자열 ISBN이고 item.isbn은 요 books 안에 있는 그러니까 books라는 이 북 타입의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이에요. 그 값, 거기에는 ISBN을 갖고 온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썼나요?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SBN인데 ISN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타가 이게 나서 코드가 꼬일까봐 좀 통일성을 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여러분도 귀찮고 저도 귀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독성이라든지 그런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만들어주고 이 문자열을 가지고 XML 파일 저장하고 유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성공적으로 저장했으면 파일을 읽어오겠죠. 그래서 그 읽어온 걸 가지고 원래는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게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얘들이 그냥 스트링, 그러니까 단순 문자열이에요. 단순 문자열인데 그거를 이제 XML 형태의 데이터로서 내가 이제 파싱해서 쓰겠다. 어떤지 뭐 필요한 건 잘라서 쓰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이 코드가 아니고 링큐를 쓸 겁니다. 링큐 문법. 근데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링큐는 코드가 겁나 길어도 그거를 한 줄로 칩니다. 즉, 이 링큐는요. 요거를 한 줄로 보거든요. 링큐 자체가 링큐 특성상. 근데 북은 이거보다 더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북스 한번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어요. 한 줄씩 읽어서 넣는 방식, 한 줄씩. 그래서 디센던츠 북 돼 있는데 디센던츠는 자손들이라는 뜻이고요. 어, 뭐 자손 이런 거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HTML 배웠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자손.
이게 북이라는 자손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템, 네임, 유저 아이디 이런 것들 쭉 읽어오고요. 그러니까 체크 버로우를 통해서 이 스트링 값, 글자 1인지 2인지 체크해서 true, false 리턴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태그 만들 때는 요거 체크 버로우 하면은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정수 1이나 0을 리턴하고 그걸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읽고 이제 세이브하고 로드하는 걸 다 했고요. 이제 이 세이브 로드가 제대로 되면요. 빌리는 거, 반납하는 거, 책 추가 수정 삭제, 유저 추가 수정 삭제가 다 이제 쉽게 쉽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여기 북 데이터 매니저 했고 그다음 아이 리프레시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특정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하라고 강제하는 규약이에요. 어, 네가 리프레시 스크린이라는 이름의 반환형이 없고 매개면서 오는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라고 규칙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폼 1에도 리프레시 스크린 있고 폼 2에도 리프레시 스크린 제가 이렇게 달아놨죠. 추가 이렇게 추가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 안 하면 어쩔 건데 이제 어쩌기는 에러 나지.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멤버 구현해라. 구현해야지. 시키는데 해야지.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굳이 쓰는 이유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특정한 인터페이스 특정한 메서드 구현해라고 규칙 부여하는 거는 앱스트랙트가 붙는 추상 클래스도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랑은 다르게 하나밖에 못 붙입니다. 딱 하나만 붙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그 목숨 걸고 보여준 저작권 목숨 걸고 보여준 여기 이 친구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동물이랑 식물을 같이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는 동물이랑 식물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 씨뿔뿔의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상의 씨. 이렇게 해서 동물, 식물. 요게 되는데 C샵이랑 자바에서는 그게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상속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뭐 동물이라고 하면은 먹기, 뭐 자기. 그다음에 이제 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뭐 광합성하기. 자, 이렇게 이제 메서드들이 있는데 요런 메서드들을 추상 클래스 형태로 해서 이제 딱 규칙을 부여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 그 상속받는 거를 2개 이상 상속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랑 C샵에서 어떤 정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인터페이스를 쓴 거죠. 이상의 C에서 동물. 얘는 이제 추상 클래스죠. 그다음에 이제 식물 행동.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막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포켓몬 행동. 그다음에 이제 뭐 얘가 또 이제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 귀엽잖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뭐 꼬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상의 C 파입니다. 스토리 밀기도 편하고 생긴 것도 난 얘가 제일 귀엽던데. 뭐 꼬부기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꼬부기는 최종 진화하면은 안 귀여운데 얘는 최종 진화해도 안 귀엽네. 하여튼 어쨌든 이상의 씨가 제일 귀여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추상 클래스랑은 다르게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i 리프레시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폼 3는요 이미 뭔가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자, 폼 3, 폼 2, 폼 1은 다 폼을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특정한 메서드를 네가 구현해야 돼라고 규칙을 부과하려면은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추상 클래스라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추상화돼 있습니다. 특정한 기능들을 이렇게 추상화 시켜놔요. 동물이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알겠는데 동물마다 먹는 거랑 자는 거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만약에 동물이라 하면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정확하게 네가 명시를 해라고
그렇게 이제 규칙을 부여합니다. 뭐가? 추상 클래스가. 그래서 개랑 고양이가 먹고 자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상속을 하는데 한 개밖에 상속이 안 돼요. 한 개밖에 상속을 못 받습니다. 뭐 C++에서는 뭐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개 상속받는 게 되지만 권장 문법이 아니고 자바랑 C샵에서는 아예 그냥 하나만 상속받도록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추상 클래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iFly, iPlant에서 인터페이스 해서 여기 불바소가 이상희 씨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상속받고 식물의 특징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자체도 상속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도 상속이 돼서 여기 요거 트로피오스 이런 애들은 아이 플라이어블 포켓몬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트로피오스 같은 경우는 그거 요것도 해놔야죠 사실은 아이 플랜트. 왜냐? 이거 식물이거든. 선생님 트로피오스가 뭔가요? 선생님 오타쿠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제가 오타쿠는 아니고 저는 오타쿠 축에도 못 끼죠. 그냥 어린 시절에 봤던 포켓몬. 이거는 딱 봐도 포켓몬이긴 한데 식물성 포켓몬이죠. 풀 비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플라이어블 포켓몬에서 날아다니는 거 특징도 추가했지만 사실 아이 플랜트도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여러 개, 인터페이스 자체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상속도 되고 아니 인터페이스 하나만 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거 로울렛은 제가 보여줬던 그거의 이제 끝판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상해 씨보다 더 이상하네. 동물이면서 날아다니면서 식물이네. 음. 요거 식물입니다. 참고로 요거 식물이에요, 식물. 여기 심지어 식물이 자랍니다. 여기 자라요. 여기 이것 다 식물이에요, 식물. 근데 이걸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동물이고 식물, 날아다니는 거 특징을 다 갖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의 차이점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까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머리에 이제 이상해 씨랑 요거만 남으면은 조금 슬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프레시 스크린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가 부과해 놨고요. 그래서 폼원 안에다가 뭐 그룹박스랑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 놓고 나서 이제 코드 보기 가가지고 이제 화면 시작하자마자 리프레시 스크린을 탁 돌리고요. 전체 회원수, 전체 도서수랑 회원수 나오게 하고 데이터 매니저 점 할 때 요때 이제 탁 그 여기 스태틱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적 생성자에 있는 로드 탁 호출하고 파일이 있으면은 호출해서 안에 내용 읽어드리고 뭐 없으면은 다시 만든 다음에 읽어드리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 네,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이제 전체 도서수 0, 전체 회원수 0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도서수랑 전체 회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get셋을 다 넣어놨잖아요. 여기 get셋이 없으면은 데이터 그리드 뷰에 표시가 아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폼1 안에 이 데이터 그리드 뷰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폼1 이 디자인 창으로 이동하셔서 어떻게?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될 거고 안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 디자이너 보기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화살표 클릭하시고 화살표 클릭해서 일단 요거 그 추가 사용, 편집 사용, 삭제 얘는요 체크 해제해 주세요. 어, 왜 체크를 제가 해제하라고 하냐면 이 버튼으로만 좀 제어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여기다 뭐 직접 건드려서 뭐 제어하고 싶은 게 아니고 버튼으로만 제어를 하고 싶어서 일단 다 체크 해제하세요. 뭐 필수는 아닙니다만 체크하지 해제하세요. 필수 아니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써놓고 있죠. 체크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 추가하고 개체 가서 개체 요거 두 개 안 쓸 거예요 저는. 개체입니다 개체. 다음 가서 이 바인딩 개체 클릭해서 클릭 화살표 클릭해서 자 위에 거는 북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일 경우에는 뭐 솔루션 다시 빌드 혹은 프로그램 한번 컨트롤 F5나 F5로 한번 실행하고 끈 뒤 다시 시도. 자, 그래서 마침 누르고 그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녀석도 체크 해제하고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 추가 가서 개체 가서 얘는 이제 유저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 바이딩 소스는 이 녀석이랑 연결되고 유저 바인딩 소스는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값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데이터 그리드 뷰 원점 데이터 소스에다가 널값 넣고 나서 책에 있는 방식이죠. 데이터 그리드 뷰 원점 데이터 소스에 뭐 데이터 매니저 점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저 바인딩 소스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바인딩 소스 가지고 뭐북 바인딩 소스 점 뭐 데이터 소스는 널값 넣고 북 바인딩 소스 데이터 소스는 뭐 데이터 매니저 점 북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값 넣는 거를. 근데 일단 뭐 안에 값을 넣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뭐 책을 추가하고 뭐 유저를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 만들고요. 참고로 이런 거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뭐 아이디, 이름 이렇게 텍스트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가가지고 열 편집 가서 밑에 보면은 그 헤더 텍스트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뭐 굳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빨리 한 이유는 뭐 안 따라도 되는 거라서 그냥 후다닥 저 혼자 해봤어요. 관심 있는 분은 따라하시고요. 자, 일단은 그 유저랑 그러니까 책이랑 유저가 있어야 뭐 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얘는 이제 지금 뭐 그 몇 권 빌렸는지 얘는 지금 뭐 연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당장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폼 2를 일단 이동해 볼게요. 폼 2.
자, 폼 2로 이동을 하고 폼 2로 가서 버튼 1 더블 클릭, 버튼 2 더블 클릭, 버튼 3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들을 쫙 추가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스크린이랑 버튼 1, 2, 3 이벤트 추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추가, 요거는 수정, 요거는 삭제입니다. 근데 일단 수정이랑 삭제는 뭐 비슷하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은 추가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사람 추가하는 거, 책 추가하는 거 하고 해야지 이제 뭐 빌리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폼 2입니다. 폼 2. 음. 네, 폼 2에 이폼 1, 2, 3 얘들 다 더블 클릭했고요. 어. 자, 이번에는 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얘 있죠. 요거. 그 그룹박스 2 밑에 있는 요 데이터 그리드 뷰, 이 회색깔 요게 데이터 그리드 뷰예요. 요 녀석 클릭하시고 이거 화살표 누르고 요거 체크 다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음. 이번에는 그냥 따라해 주세요. 요거는. 네. 체크 다 해제해 주시고 체크 다 해제해 주시고 데이터 소스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 추가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개체 더블 클릭해서 북 책입니다. 책.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책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추가하자마자 뭐 그 책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라든지 언제 빌렸는지 뭐 누가 빌렸는지 이런 거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즉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그냥 없애겠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표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 그 폼 1에서는 뭐 헤더 텍스트 바꾸는 거 안 따라해도 된다 이랬는데 폼 2에서는 좀 번거롭겠지만 따라해 주세요. 자, 데이터 그리드 뷰 다시 한번 요 녀석 요거 누르고 화살표. 그다음에 열 편집으로 갑니다. 열 편집. 가서 ISBN이랑 네임 빼고 다 지워요. borrowed at도 지우고 is borrowed 지우고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 다 지웁니다. 그다음에 ISBN에 여기 그 헤더 텍스트를 대문자로 해주고 여기 이름 부분은 헤더 텍스트를 이 이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라고 이렇게 제목. 자, 열 편집에 가서 나머지 그 애들 다 지워버리고요. 제거 눌러서 지워버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모양의 헤더 텍스트 가서 하나는 ISBN, 하나는 제목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이제 폼 1, 그러니까 버튼 1 해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 리프레시 스크린도 해야 돼요. 이제 화면이 딱 뜨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이 리프레시 스크린을 여기 폼 2 밑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밑에다 일단 호출을 하고요. 만들어 놓고서 호출 안 하면 웃기죠. 네. 이렇게 일단 만들어서 호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요 작업을 할 거예요. 북 바인딩 소스, 데이터 소스든 널값 넣고 만약에 이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의 카운트가 0보다 크면은 그때는 여기다 이제 널값을 넣는 게 아니고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를 넣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코드를요, 같은 코드를 어떻게든 쓸 수 있냐면 뭐 데이터 그리드 뷰 1점 데이터 소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아마 같게 동작을 할 거야, 똑같이. 예, 똑같이 동작을 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 여러분은 요거 그 아래 세 줄만 따라 하시고 얘는 뭐 굳이 안 따라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 데이터 그리드 뷰 원점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 직접 뭐 박아서 넣든 뭐 아니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 아래쪽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북 바인딩 소스라는 거는 이 데이터 매니저 북스에 바인딩이 됐고요. 바인딩 되었다는 거는요. 묶였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제 연결됨 혹은 연동됨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즉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북 바인딩 소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북스에 연결이 된 거죠. 죄송해요. 이 북이라는 클래스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북이라는 클래스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북 바인딩 소스가 사실은 그 북으로 된 리스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선언부로 가보면은 바인딩 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인딩 소스.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게 그냥 묶였다, 연결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쓰시든 아래에 있는 걸 쓰시든 상관없지만 일단 따라하는 거는 요거 세 줄 따라 하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켜자마자 리프레시 스크린을 탁 호출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이 북스 그 리스트에 있는 최신 내용이잖아요. 뭐 예를 책이 한 10권 있다. 그럼 켜자마자 그 10권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ISBN이랑 제목만 딱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실행해도 아무 표시가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 내용을 좀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불 변수 하나 만들게요. exist book 해서 false. 지금 제가 이게 작성하는 방식이요. 책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뭐냐면 이 폼2는 최대한 초보적으로 좀 코딩을 하려고 해요. 최대한 초보적으로. 폼3는 그래도 최대한 이제 배운 거를 응용해서 좀 더 약간 좀 심화된 문법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폼1은 그걸 좀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도 이해하셔야 되고 책에 있는 코드도 읽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이치에서 봐. 북. 그냥 일관성 있게 북을 합시다. 아이템을 할까? 아이템. 인 데이터 매니저 점 북스. 사실 뭐 아이템 대신에 그냥 북이나 뭐 B를 써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템에 있는 ISBN과 뭐 요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가 같다. 그러면은 여기 exist 북에 true를 넣고 브레이크합니다. 책이 이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ISBN이 1, 2, 3인 책이 있어요. 뭐 C샵 정석 뭐 이런 게 있다. 자, 거기 있는데 1, 2, 3 책을 또 만들어서 뭐 C 뿔뿔 정석 만들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 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ISBN 값은 겹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참고로 설명하는 건데 ISBN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옆자리 친구 거랑 비교해 보면요. ISBN 값이 똑같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거랑 내 거랑. 근데 이제 책 종류별로는 그러니까 뭐 김규리님 C책이랑 우리 이미지님 C책이랑 ISBN은 똑같은데 김규리님이 갖고 있는 C샵이랑 이 C랑 서로 ISBN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원래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ISBN을 기본 키로 쓰고 있어요. 기본 키로. 자, 그래서 포이치만 벗어나고 나서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고 있으면은 뭐 중복되는 거잖아요. ISBN 중복. 해당 책 이미 있음. 자, 근데 만약 없는 거야. 없는 거면 이제 만들어줘야죠. 이제 없는 거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포이치문을 돌립니다. 포이치문 이렇게 돌리면서 음, 하나하나 돌리면서 그 텍스트 박스에 적혀 있는 거랑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꺼버리고 있으니까 있다고 하고 없으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북해서 뭐 new 북 new 해서 그래서 이 새로운 북에 음, ISBN 값은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북의 이름은 텍스트 박스 2에 텍스트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저에 이 북스에다가 add 이 새로운 책을 추가해줘요. 그다음에 리프레시 스크린 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죠. 요거 R 소문자로 하세요. 내가 대문자로 쓰나?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모르네요. 자, 리프레시 스크린 이렇게 하고 데이터 매니저 점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XML 파일에 저장하기 위함이고요. 얘는 이제 화면을 다시 갱신하는 거고 얘는 새로운 책을 추가한 거예요. 자, 일단은 아직 뭐 덜 적으신 분도 있지만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도서관리에서 ISBN 123에서 C샵 정석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바로 되고 이렇게 ISBN 겹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거를 끄고 나면요. 여기 지금 안 나오죠? 네,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 나오는 문제도 같이 해결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눌렀을 때 두 번째 그 폼 2에서 책이 추가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껐다 켰을 때 껐다 켰을 때 여기 전체 도소수 3이라고 나와야 돼요. 전체 도소수가 내가 추가한 것만큼 나와야 됩니다. 껐다 켰을 때 이게 도소수가 나와야 되고 여기 도서 관리 들어가면은 이렇게 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저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요. 처음부터 보여줄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cs 처음에 프로그램 뿅 시작하면은 프로그램.cs로 가서 폼 1을 실행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폼 1에서 요거 도서 관리라는 친구를 클릭을 하면요. 이 도서 관리라는 친구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창을 숨기고 현재 창을 숨겨요. 그다음에 폼 2를 생성해서 시작 위치를 센터 스크린. 센터 스크린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오게 모니터의 중앙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 폼 1도요. 폼 1도 보면은 이 녀석도 이제 센터 스크린을 줬거든요. 스타트 포지션을 레이아웃의 스타트 포지션을 센터 스크린으로 줬습니다. 왜? 그 이뻐 보여서. 네, 가운데를 딱 둬야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도 이제 팀장님께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었어요. 센터 스크린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화면을 이 폼 2, 이 녀석을 중앙으로 해서 띄웁니다. 쇼 다이얼로그. 근데 쇼 다이얼로그면요, 모달이기 때문에 뒤에 거 선택이 안 돼요. 근데 뒤에 거 선택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코드가 여기서 멈춰요. 이 시점에서.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제가 보여줄게요. 봐봐요. 쇼 다이얼로그를 안 쓰고 쇼를 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쇼를 쓰면요. 이게 코드가 멈추지 않고 그냥 두 개가 동시에 따닥 떠요. 이게 잘 보세요.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감춰졌다가 이거 띄우고 둘 다 띄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요거를 쇼 다이얼로그를 탁 해놓으면은 중앙에 딱 뜨면서 사라지고 딱 나타나고. 그럼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껐다가 켜면은 일단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책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을 추가했으니까요. 이제 책을 빌리고 책을 빌리는 책을 빌리는 건 아직 안 되는구나. 그 책을 빌리는 건 아직 안 되지만 내가 책을 추가했잖아요. 그럼 여기 그 도서 대여 화면에 책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뜨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다시 이제 폼 1으로 가봅니다. 폼 1으로 가요. 폼 1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코드 보기 갑니다. 코드 보기. 가서 이 리프레시 스크린을요. 예, 조금 바꾸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리드 뷰 1, 데이터 그리드 뷰 1. 요 녀석의 데이터 소스를 널값으로 둔 다음에 요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의 카운트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얘를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폼 1입니다. 폼 1의 리프레시 스크린을 요걸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이 리프레시 스크린을요. 폼 2 창이 꺼지자마자 호출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럼 책이 추가되자마자 첫 번째 화면에서도 다 보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저까지 추가하면은 빌리는 거랑 반납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핵심 기능이 끝이에요. 그 제가 이제 만약에 뭐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하다. 그럼 여러분 보고 삭제랑 수정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뭐 여태까지 배웠던 거 설명 다 하겠다고 해놓고서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리프레시 스크린이라는 이 메서드를요, 이름 요거 일단은 뭐 복사하시든지 뭐 복사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쓰시고 여기 도서 관리 요거 툴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여기 클릭 이 부분에 그 창 보일 때 이 창 보이게 하기 전에 리프레시 스크린을 한번 호출합니다. 창 보여주기 전에 갱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요.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책 세 권이 화면에 뜨고요. 도서 관리 가서 버튼 누르고 이거를 끄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도서수도 갱신이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저까지도 이제 유저까지도 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책 빌리는 거 반납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사용자 관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용자 관리 부분도 리프레시 스크린 한번 해주고, 네,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스크린 메서드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그리드 뷰 2에 뭐 데이터 소스를 널 값으로 둔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매니저에 이 유저스의 뭐 카운트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데이터 그리드 뷰 2에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매니저에 유저스로 바꿉니다. 지금 아직 안 한 게 대출 도서수, 연체 도서수를 아직 안 했고 이제 그 유저를 추가하게 되면은 유저도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유저가 한 명도 없어서 안 나오는데 이제 유저를 추가하게 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 스크린 안에다가 데이터 그리드 뷰 2점 데이터 소스는 넣을까? 유저스, 북스, 데이터 그리드 뷰 2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사용자 관리 요거 했을 때 리프레시 스크린을 호출하게. 그러니까 창이 켜졌다가 꺼질 때 리프레시가 되도록 하고요. 이제 폼 3로 갑니다. 폼 3로 가서 이제 버튼 원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버튼 원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자, 폼 3는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뭐 데이터 그리드 뷰 얘들 다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폼 3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 코드 보기로 갑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스크린을, 일단은,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하고 나서 호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데이터 그리드 뷰 요 녀석에 데이터 소스를 널 값으로 두고 이 데이터 매니저에 그 유저가 만약에 뭐 사람이 좀 있다. 그러면 데이터 그리드 뷰에 요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매니저에 유저스로 두고 그다음 요것도 좀 같이 합시다. 데이터 그리드 뷰 컬럼
그 0번째의 헤더 텍스트 i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폼3는 좀 심화된 문법을 쓸 거고 얘는 그냥 코드 안에서 다 처리할 거예요. 코드 안에서. 웬만한 거 다 코드 안에서 전부 다 처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프레시 스크린을 하기 전에 이벤트를 추가할 건데 일단 리프레시 스크린 했을 때 네, 이벤트를 추가할 겁니다. 이벤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뭐 버튼 원 점 클릭은 뭐 플러스는 해서 여기서 이제 탭탭 키를 두 번 누르면은 이렇게 메서드가 추가가 되죠. 근데 뭐 요렇게 집어넣어도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일단은 뭐 너무 많은 걸 하면 힘드니까 뭐 요렇게 집어넣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무명 델리게이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람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직접 뭐 델리게이트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델리게이트를 추가한 다음에 그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이제 반환형이 없고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거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를 여기 저장해서 이벤트 핸들러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이게 훨씬 더 간단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1단원부터 12단원 통틀어서 처음 보는 문법이 나올 겁니다. 자, 각오하세요. 자, 트라이하고 이 트라이 안에다가 캐치를 일단 넣어주시고요. exception 뭐 ex 넣고 그다음 이 안에다가 죄송합니다. 트라이 캐치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지우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법을 볼 거예요. if 데이터 매니저 점 유저스 점 exist x 화살표 아이템이랄까? 아이템 화살표 아이템 점 id 점 equals 텍스트 박스 원 점 텍스트 어, id 중복 생성 불가 else에서 뭐 유저 new 유저 new 유저 해서 뭐 요 녀석의 아이디는 텍스트 박스 원 점 텍스트
그 다음에 name, 텍스트 박스 2.txt.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에 여기 유저스에다가 더하고, 자, 리프레시 스크린하고, 데이터 매니저에다가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exist는 처음 보는 건데요. 매개 변수는 콜백 함수이고, 반환형이 불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은 이 유저스에 있는 각 인스턴스들을 의미해요. 뭐 각 객체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유저가 만약에 3명 있어요. 뭐 A, B라는 아이디를 갖은 이동준, 뭐 1, 2, 3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뭐 전시우, 뭐 777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유나. 요 한 명 한 명 각각의 정보가 바로 아이템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디랑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체크해서 만약에 그게 존재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아이디가 AB인 사람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이디 AB인 사람 이미 있어. 그럼 중복 나오는 거죠. 근데 중복이 아니다. 그러면은 new 유저 만들어서 유저스에다가 더하고 화면 한번 갱신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도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화면을 껐다가 키면은 유저도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켜고 뭐 사용자 관리 가서 뭐 사람 2명을 넣어볼게요. 이게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왼쪽에 떠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넣고 끄면은 밑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히어로 43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껐다가 켜도 나와야 하고요. 책 3개에 회원수 3명 이렇게 잘 나와야 되고 이제 빌리고 반납하는 게 됩니다. 빌리는 거랑 반납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폼 1으로 옵니다. 폼 1. 폼 1으로 오고요. 네, 폼 1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거를 추가해 줄 거냐면 이런 거를 좀 추가해 볼 거예요. 이제 책을 내가 빌리고 싶어요. 빌리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클릭하면은 이 클릭된 정보가 일로 넘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폼 1에 가서 이게 폼 1에 이거 대여 반납 얘들 다 더블 클릭 안 하고 해볼게요. 일단 폼 1에 가서 소스에 가가지고 여기 폼 1 있죠? 이 안에 이 안에다가 데이터 그리드 뷰 원점 셀 클릭 그다음에 플러스 는 한 다음에 델리게이트 그래서 오브젝트 O 이벤트 args2 하고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벤트 args로 하면 안 되고 여기 그 있었는데
데이터 그리드뷰 셀 이벤트 ARGS로 해야 될 거야, 아마. 이. 요렇게. 여기 조금, 이게 좀 형식이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데이터 그리드뷰 셀 이벤트 ARGS로 해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리드뷰 2는요, 뭐, 람다로 합시다. 시원하게 람다로 해서. 람다로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 2 해서,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오이, 오이 할 때 그거 아니고, 오브젝트랑 2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녀석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간 다음에 그냥 보세요 이거는. 자, 이 데이터 그리드 뷰 마우스 우클릭 속성 가서 여기 번개 모양 가가지고 여기서 이 셀 클릭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여러분 책에는 셀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요. 다른 이벤트일 거예요. 뭐또 컨텐트 뭐였는데 근데 그 이벤트 추가 방식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 커런트 컨텐트. 하여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책에서는 커런트 셀 체인지들을 쓰거든요. 근데 커런트 셀 체인지들을 쓸 거면요. 트라이 캐치가 항상 있어야 돼요. 트라이 캐치 없이 코딩을 하면요. 프로그램이 그냥 꺼집니다. 그냥 꺼져요. 그냥. 정말 예, 참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훅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안 쓰고요. 그냥 트라이 캐치 안 써도 잘 되는 셀 클릭을 쓸 건데 여기 셀 클릭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코드로 바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명 델리게이트랑 람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셀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5. 자, 이 녀석이 뭐냐면 데이터 그리드 뷰, 디스 뷰는 뭐 아, 5 as 데이터 그리드 뷰. 여기는 5가 뭐냐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 자신이에요. 이벤트 발생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 디스 뷰 가지고 정보를 하나 얻는 거예요. 북. 그래서 뭐 셀렉트 북. 그래서 뭐 디스 뷰 점 뭐 커런트 로우 점 뭐 데이터 바운드 아이템 as 북. 자, 북 클래스 형 변환해서 북 클래스를 형 변환해서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랑 그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유저 뭐 셀렉트 유저는 뭐 샌더 as 아니 샌더가 아니지 죄송해요. O as 데이터 그리드 뷰 뭐 점에서 마찬가지로 뭐 커런트 로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선택한 행에 데이터 바운드 아이템 이거를 유저로 형 변환한 다음에 그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를 셀렉트 유저에 있는 그 아이디로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셀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 있는 그 네모칸들이죠. 이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클릭했을 때 밖에서 나와요. 그럼 요거 이제 대여랑 반납 누르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대여랑 반납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벤트도 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뭐 델리게이트 하나 추가해 볼게요. 뭐 btn 이벤트, 뭐 오브젝트, 뭐 s 이벤트 args 하고 샌더라고 안 쓰고 s라고 쓰는 이유는 단 하나, 귀찮기 때문이죠. 이렇게 델리게이트 만들어서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델리게이트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 반환형이 없고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랑 이벤트 args인 거 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add btn 나 그거 빌리는 거니까 BOROW 이벤트 해서 뭐 델리게이트 무명 델리게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 안에다 또 작업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뭐 리턴 이벤트.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람다식으로 s,2에서 화살표. 자, 그래서 그거를 버튼 원점 클릭해서 new 이벤트 핸들러 요 안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이벤트 이런 식으로. 어, 플러스 버튼 2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리턴 이벤트를 넣는 거. 그래서 이 안에다가 빌리는 거랑 반납하는 거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버튼 눌렀을 때 대여. 얘는 대여고 얘는 이제 반납이죠. 그래서 대여랑 반납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하는 것부터 볼게요. 대여. 자, 만약에 이제 텍스트 박스 뭐 첫 번째 텍스트가 공백을 제거했는데도 비어 있다. 그럼 이제 뭐 ISBN을 입력하셔야 도서 대출이 가능해요. 쓰고 만약에 뭐 아이디가 없다. 뭐 마찬가지죠. 텍스트 박스 3점 텍스트. 자, 공백을 지웠는데도 아이디가 없다. 회원 아이디를 알아야 도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else문인데 이 else문 안에 아까 그 exist처럼 여기 exist처럼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법이 또 나올 거예요. 네, 처음 보는 문법이긴 하지만 이게 또 실무에서 좀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책에 실은 것 같아요, 저자분이. 요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요겁니다. 일단은 얘를 트라이 캐치로 묶어야 되고요. 일단 이 부분을 트라이 캐치로 묶고 일단 트라이 캐치로 묶어야죠. 얘를 EX라고 쓴 이유는 얘가 E라서 그래, E. 어.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이 안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북해서 북은 데이터 매니저 북스.점 싱글 아이템 화살표 item.isbn.equals 텍스트 박스 1점 텍스트.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싱글은요.
괄호 안에 있는 메서드가 뭐 true, 반환하는 조건인 것 하나를 가져와요. 근데 깊은 복사가 아니라 얕은 복사로 가져옵니다. 즉, 북이 값이 바뀌면 북스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만약에 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예외를 던집니다. 즉, 익셉션을 이동해요. 싱글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뭐 람다식을 써도 되지만, 그 무명 델리게이트 식을 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명 델리게이트 식을 써도.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빌렸다. 그럼 이제 뭐 이미 대출한 책이니까 빌릴 수 없죠. 이미 누군가가 빌려갔습니다. 자, 여기 이 캐치에다 뭐라 써야 되냐면 해당 ISB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음으로 제출 불가능합니다. 써주고. 자, 그다음 else 부분에다가 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빌려갔는지 또 써야 되거든요. 누가 빌려갔는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그거를 또 이걸로 찾아요. 유저. 유는 데이터 매니저 점 유저스 점 싱글 아이템 화살표에서 아이템 점 id 점 equals 텍스트 박스 3 점 텍스트 찾고. 근데 만약에 또 요 녀석 역시도 못 찾는다.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가지고 책을 빌렸다. 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써주는 거예요. 해당 아이디를 가진 회원은 없으므로 대출 불가능. 도서 대출이 안 된다. 못 빌리죠. 예, 뭐 회원가입을 하든지 그래야지 할 수 있겠죠. 뭐 아이디도 없는데 어떤 이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 책을 빌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거를 이 북에 그 유저 아이디 부분에다가 넣고 이 북에 유저 네임 부분에다가 이 유저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북에 is borrowed 값을 true로 바꾸고 북에 borrowed at 값을 date time now 바꿔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스크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데이터 매니저 점 save해서 하고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뭐 book 점 isbn 책을 u 점 id 이미 대출 대출 대출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C샵 뭐 C++ 정석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3일 책을 유나 킹이 대출한다 해서 borrowed at이랑 is borrowed 체크되고 만약 이거를 또 빌리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빌려갔다. 뭐 이미지님이 빌려간다. 안 되고 이동준이 빌려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누군가가 빌려갔으니까. 딴 사람이 빌려갔는데 또 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반납을 하고 빌리든지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 대출 부분인데 대출 도서 수가 하나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즉 그 리프레시 스크린 안에다가 이걸 또 수정을 할 겁니다. 이 기능을.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리프레시 스크린으로 다시 갑시다. 이 리프레시 스크린 메서드 안으로 들어가서 대출 도서의 수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라벨 3점 텍스트는 대출
중인 도서의 수, 뭐 땡땡, 세미콜론. 그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는 여기다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 데이터 매니저 북스 점 뭐 where 해가지고 뭐 아이템 해서 화살표 아이템 점 is borrowed 요 녀석의 그게 얼마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매개 변수 안에다가 그냥 메서드를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메서드 만들기 귀찮으시겠지만 아 너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 리프레시 스크린 바깥에다 한번 하나 만들게요. 볼 해서 체크 아 체크 is borrowed 뭐 아이템 해서 아이템 점 is borrowed.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도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서 넣든 내가 메서드 만들어서 뭐 이름을 이렇게 넣든 아니면 그냥 람다로 뭐 다이렉트로 때려서 넣든 아니면 뭐 무명 델리게이트를 쓰든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거의 개수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뿅 시작하잖아요. 이제 제출 중인 도서의 수도 같이 나옵니다. 대출 중인 도서의 수 이렇게 해서 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동준이가 이제 또 이번에도 이윤아의 책을 또 빌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뿅 시작하면은 제출 중인 도서의 수가 이제 두 권이다 나오죠. 또 만약에 내가 뭐 한 권 더 빌렸다. 여기 히어로 430 제노이트 말고 히어로 430이 빌렸다. 그러면은 제출 중인 도서의 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연체 중인 도서의 수 할게 그냥. 자, 연체 도서 수는 이렇게 해야겠죠. 라벨 4점 텍스트는 연체 중인 도서의 수. 그래서 라벨 4 플러스는 해서 여기 데이터 매니저 점 where 한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다가 이제 무명 델리게이트 또 넣어서 할 수 있겠죠. 델리게이트에서 북 아이템은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뭐 리턴 아이템 점 is borrowed이면서 아이템 점 borrowed at 여기서 이제 그 7일을 더한 게 데이트 타임 점 now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7월 20일 날 빌렸는데 오늘이 7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개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아직 연체 중인 도서의 수는 없어요. 다 오늘 빌렸으니까. 오늘 빌렸기 때문에 연체 중인 도서의 수는 0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까지만 하면요. 반납까지만 하면은 지금 있는 책, 있는 회원 가지고 뭐 빌리고 갖다 주고 하는 건 다 끝나요. 남은 거는 이제 좀 비슷한 코드 복사 붙여넣기예요. 이제 삭제하고 수정하는 거는 비슷한 코드의 이제 향연입니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혹시 아직 덜 적었거나 좀 도움 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오케이. 그럼 하나 보여줄게요. 연체하면 어떻게 뜨는지.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이동준이가 이제 연체를 다 쳐봅시다. 여기 우리 이동준이가 7월 19일 날 빌린 거예요. 요거를 19일 날 빌렸다고 하고 7월 19일 날 빌렸다고 제가 수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게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연체 중인 도서의 수가 한 개가 나오겠죠. 이제 하나. 어, 여기 이동준이 연체를 했구나. 아, 이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제. 잡아가야겠죠. 이놈 아저씨가 이제 잡아가야 돼. 책을 연체를 해, 이놈 하면서. 나와서 이제 연체 중인 도서의 수까지 다 출력을 했고요. 이제 반납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반납하는 거. 근데 반납하는 건 사실 그 대출하는 거에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차피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리턴하는 부분, 즉 반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내가 책을 반납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리턴 이벤트 이 안에다 적어야겠죠. 그 책을 반납하고 싶은데 그 책에 내가 뭐 ISBN을 안 적었어. 뭐 공백을 다 제거하고 봤는데도 없어. 그럼 뭐 반납을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네. ISBN이 없어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나 유저 네임은 필요가 없어요. 이동준이 빌려도 김규리가 대신 반납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서은 형이 빌렸지만 이동준이 대신 반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빌리는 것조차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게 하고 싶다면 코드를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지만 예. 사실 이게 그 빌린 사람이 또 반납까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오승민 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승민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이 두바이에서 이제 슈퍼카 플렉스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한국에서 빌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님한테 내가 슈퍼카 한 대 줄 테니까 너 책 좀 반납해 줄래? 그럼 이미지님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반납해 줄 거 아니야. 그 슈퍼카 그 당근마켓에 팔아도 돈 벌 거 아니야. 그죠? 당근마켓에서 그걸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싼 거니까. 근데 당근마켓에서 팔긴 해야겠다. 슈퍼카라고 해도 일단 중고니까. 하여튼 그걸 팔아서 이제 이미지님은 그거 책 반납해주고 슈퍼카 받고 돈 벌고 오승민님은 귀찮은 거 처리해서 좋고 네,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전략. 그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해서 자 이제 이제 반납할 책이에요. 반납할 책 마찬가지로 똑같이 씁니다. 복수점 싱글. 근데 이걸 사실 뭐 무명 델리게이트로 해도 상관없어요. 델리게이트 북 아이템에서 이제 뭐 아이템 점 ISBN equals
뭐 텍스트 박스 원점 텍스트 그거를 이제 리턴을 해야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람다가 훨씬 편하긴 하네. 고생이다. 람다를 안 쓰니까. 뭔가 좀 람다 가스라이팅 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접 써보세요. 힘들어요. 이거 람다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무명 넬리게이트로 쓰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SBN이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게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물론 똑같이 이제 같은 게 없으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그걸 또 체크해야겠죠. 이 녀석의 is borrowed를 체크해서 이제 안 빌렸으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 빌리지도 않은 걸 반납하는 건 좀 이상하죠. 아직 안 빌렸으므로 반납 불가능.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싱글을 썼기 때문에 트라이 해서 여기 트라이 캐치를 합니다. 트라이 캐치. 여기 트라이 캐치하고 트라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트라이로 걸리게 되면은 일단 이거 냅두고 일단 싱글이기 때문에 일단 트라이를 합니다. 트라이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SBN이 111, 222, 333인 책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ISBN 값이 뭐 AAA, B 뭐 이런 걸 내가 반납하고 싶어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캐치로 빠지겠죠. 그럼 이제 해당 책 없다고 나오겠죠. 아까 위에서 반납했던 것처럼 해당 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출이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정말 여기 트라이 캐치를 걸어줘야겠죠. 트라이 캐치.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빌린 상태다. 빌린 상태면 이제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북점 뭐 유저 아이디 땡땡 이렇게 수정해요. 그래서 이제 북을 수정하면 복수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얕은 복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저 네임 얘도 땡땡 하고 이제 is borrowed는 false 값을 넣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체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이놈이 연체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연체 안 했다. 그러면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연체했다고 이놈 하는 거죠. 이거 유튜브 영상에 욕설했다고 노란 딱지 붙고 이러진 않겠죠. 아직 수익 창출도 못했는데 그러진 않겠지. 설마. 일단 유튜브 키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더 심한 욕 하시는 분도 뭐 돈 잘 벌고 하신대. 안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연체 여부를 이제 체크합니다. 데이트 타임에서 올드 데이. 그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반납했을 때 그 날짜, 그러니까 이제 반납하면서 이제 언제 빌렸는지 날짜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고 일단 날짜는 이제 초기화해 줍니다. 예, 반납했으므로 날짜 값은 초기화해 줘요. 이거 왜 초기화해 주냐면 초기화 안 해주면 나중에 좀 코드가 문제가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타임 스팬이라는 거를 써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점 now에다가 올드 데이를 빼요. 그래서 뭐 이 타임 diff 값이 만약에 7보다 크다. 그러면은 연체 반납. 뭐 그게 아니면은 정상 반납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 정상 반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프레시 스크린에서 화면 이제 그 갱신해주고 데이터 매니저 세이브합니다. 그럼 이제 반납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책을 반납한다. 정상 반납되고. 자, 첫 번째 거는 얘는 연체 반납. 그러면서 이제 대출 중인 도서의 수, 연체 중인 도서의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책 그 추가랑, 책 수정이랑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저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빌리는 거랑 반납하는 게 다 됐습니다. 이제 책을 한번 수정하거나 삭제해 볼게요. 폼 2 가서, 자, 폼 2에 가서요. 일단은 또 뭐 해줘야 되냐면, 폼 2에 가서, 요 데이터 그리드 뷰 있죠? 요 녀석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서, 폼 2입니다, 폼 2. 폼 2에 데이터 그리드 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가지고, 이게 번개 모양 눌러서, 번개 모양. 이벤트거든, 이벤트. 이거 눌러서, 셀 클릭,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또 메소드가 생겨요. 메소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 가서 번개 모양 가서 마우스에 요거 셀 클릭 더블 클릭 하시고 자 이제 뭐 북은 북해서 데이터 그리드 뷰 원점 커런트 로우 데이터 바운드 아이템 as 북해서 텍스트 박스 원점 텍스트는 여기에 북의 ISBN이고 2는 북의 네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셀을 누를 때마다 아이디랑 이름이 잘 나오도록 하고 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그 이게 업데이트랑 삭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너무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버튼 2 가서 이제 수정이죠, 버튼 2. 얘는 이제 클릭하면은 그 텍스트 1이랑 2에 이제 그 책의 ISBN이랑 네임이 이제 써질 거예요. 버튼 2에 가서 이제 수정합니다. 저는 부분 일단 널 값 넣고 만약에 얘가 끝까지 널 값이면은 뭐 수정 불가능이죠. 해당 책 없으니 수정 불가능. 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폼은 넣습니다. 인트 i는 0, i는 요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북스의 카운트에서 i 뿔뿔. 자, 만약에 요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의 그 i번째 그 ISBN이 얘랑 같다.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그 녀석이랑 같다. 그럼 이제 그 녀석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 녀석을. 북해서 북을 이 얕은 복사라는 거 이제 얕은 복사 수행해요. 그래서 북에 있는 네임을 텍스트 박스 그 2로 바꾸고 리프레시 스크린 하고 그러니까 화면 갱신하고 데이터 매니저를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ISBN은 하나잖아요. ISBN은 하나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프라이머리 키란 말이에요.
그 수정 다 하고 나면 그냥 브레이크 해버려요. 끝. 끝냅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리 가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윤아 선생님의 C 언어가 가장 쉬웠어요. 이 책 보고도 C 모르면 프로그래밍 접으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게 자극적으로 해야지 마케팅이 딱 되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버튼 탁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그로 가득한 책 제목. 네. 우리 이윤아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책 지으시고. 네. 근데 뭐 이제 이윤아 선생님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윤아의 백준 부수기 C. 요거는 사실입니다. 이윤아 쌤은 백준을 지금 부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건 사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정된 내용이 뭐야 메인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폼 1이죠. 폼 1에도 나오고 그다음 books.xml에도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윤아의 백준 부수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삭제까지 하기는 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하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일단은 나머지는 밥 먹고 나서 합시다. 네, 이제 세 번째 삭제입니다. 북 삭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삭제하는 거. 뭐 해당하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있으면 성공. 없으면은 뭐 해당하는 책 없어요. 뭐 해당 책이 없으므로 삭제 불가능.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고 그럼 찾아야죠. 네, 찾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찾아요. 포문을 해서 int i는 제로, i는 데이터 매니저의 북스에 카운트만큼 돌고 만약에 그 데이터 매니저에 이 북스에 그 i번째의 그 ISBN이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문자랑 같다면 그러니까 내가 책이 지금 111, 2, 뭐 333, ISBN이 이렇게 111, 2, 333이 책이 있을 때 내가 2를 삭제하고 싶다. 그 텍스트 박스에 2를 썼어요. 그럼 얘랑 일치하죠? 그래서 그 일치하는 녀석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우냐? remove as로 지우죠. remove at 해서 그 i번째 거 지우고 exist book 2로 여기다 2로 집어넣고 브레이크 빠져나갑니다. 어차피 책 하나니까 ISBN으로 지우는 거고 ISBN 값은 그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우고 자 삭제를 성공했으면 리프레시 스크린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 세이브 합니다. 그래서 화면 갱신하고 그거를 XML 파일에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 좀 잘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해서 쓸 수가 있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i번째 게 과연 잘 지워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리 가서 뭐 이은하의 백준 부수기, 이동준의 시샵 공부 요거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끄니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삭제하면은 책이 하나밖에 안 남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껐다 켜도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